Yeah, nice to meet you. In the last lecture, we discussed how structuralism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English grammar, right? Yeah, now as we moved from the structuralism era to the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era, yeah, let's examine whether structuralism still has influence in the field of English grammar. So, 네, 지난 시간에 이 structural 리즘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일부 강의를 찍어서 포스팅을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structuralism의 등장부터 이제 그 스트럭처럴리즘으로 구축을 해 나간 어떤 문법 체계의 이제 정립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이어지는 이 스트럭처럴리즘 2부 강의에서는 좀 겹치는 시대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머가 등장을 하면서 이 스트럭처럴리즘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화의 과정이 Does structuralism still have an influence on modern English? 네, 현대 영어에 그러면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을까요? Yes. Structuralism does not have the same level of influence on modern English as it once did. 네, 그 전과 같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네, 여전히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However, it is still relevant approach to language study and continues to play a role in various areas. 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고 그 개념이 예, 뭐 잘못되거나 방향이 틀렸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본 틀, 파운데이션이죠. 그야말로 파운데이션적인 측면을 다루어졌다면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네, 이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은 좀 더 이제 보강이 되거나 좀 더 depth해진 거죠. 좀 더 깊어진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So reasons for the decline of structuralism influence. 네, 그러면 이제 약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ise of generativism. 네, 이 등장입니다. 그래서 in the 1950s and beyond, generative linguistics emerged as the dominant paradigm in language study. Okay, emphasizing the role of innate mental rules in language production. Yeah. 그러니까 이 1950년대에 생성주의라는 이건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소시르 선생의 시대에서 노엄 촘스키 선생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 스트럭처럴리즘은 그야말로 구조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측면을 집중해서 규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TGG 파트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그러면 innate mental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innate mental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 문법, 언어라는 것 자체를 익히는 과정이 어떤 그 후천적인 그런 이제 답습의 과정,
체득의 과정이 아닌 선천적으로 먼저 뭔가 작동되는 기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출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제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제 이 증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So the growth of contextual approaches.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제 중요해졌느냐 하면은 이 contextual에 대한 것이 이제 다시 재규명이 된 겁니다. Recent trends in linguistics hav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context, discourse, and interaction in languages analysis. 네, 그러니까 맥락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고 담화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 중심의 언어가 되면서 이 언어라는 것이 뭐 똑같이 뭔가 본인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뭐 기능이다, 이런 것이 이제 스트럭처럴리즘의 그런 펑션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TGG,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는 좀 더 정신세계, 멘탈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것이 필요해졌느냐? 이제 이 스트럭처럴리즘에 입각해서 50년 동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다 해명이 안 되는, 규명이 안 되는 어떤 언어 습성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Linguistics입니다. 이 Cognitive Linguistics has gained prominence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mind and language, emphasizing the cognitive aspect of language use. 그러니까 인지 언어학이라는 게 이제 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지 언어학은 뭐 말 표현 자체에서 커그니티브적 요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인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럭처럴리즘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빠진, 좀 더 피직스한 요소들만 고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동물은 소리로, 인간은 뭐 언어로, 그래서 뭐 다 같은 소통 방식이 있는 거야. 뭐가 달라? 뭐 이제 약간 이런, 그래서 언어적 기능이라는 게 그냥 어떤 그 소리로 뭔가 의사를 전달하는 뭐 그런 시스템 정도로 이해를 했었다면, 이제 소리 안에 정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TGG 파트로 넘어오면서는요. So despite its diminished influence, structuralism remain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reas.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조 시스템이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면 좀 설명을 더 이어서 드리면, language education, structuralism provides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of language structure and function, essential for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그러니까 언어 교육에서 이 언어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접근법은 계속 유효한 것이죠. And language analysis, structuralist methods are still useful for analyzing and classifying linguistic data. 그러니까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또 분류하고 그런 뭐 기술적인 측면. The language technology, structuralism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languag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translation, speech recognition,
and automatic summarization. 그래서 이제 구조 기능주의는 현대 기술과 접목이 돼서 기계 번역 또는 뭐 음성 인식, 뭐 자동 요약과 같은 언어 기술 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참 그 돌고 도는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요. AI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 스트럭처럴리즘이, 이 기법이, 그냥 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그래서 이 존재감을 다시 뿜뿜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이거 참 돌고 도는 역사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While not the only approach to modern English study, structuralism retains its relevance and is likely to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field in the future. 그래서 현대 영어의 이제 유일한 접근 방식으로 존재했던 그 존재감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Specific examples of structuralism's influence on modern English.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영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앞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 language education 파트에서 보시면 materials and pedagogy. Its many English textbooks are organized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and are used to teach grammar, vocabulary, and pronunciation. For example, beginner English textbooks introduce and practice basic sentence structures and functions. 오케이? 그러니까 교재나 이 교수법, 에서 이 기능주의 관점에서 이제 상당수의 영어 교재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법, 어휘, 발음 교육에 활용이 됩니다. 특히 그 초급 영어 교재는 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기능을 소개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n error analysis, structuralist perspective are used to analyze learned language errors. For example, if a learner produces a grammatically incorrect sentence, structuralist analysis can identify which grammatical rules they have not yet acquired, and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inform instruction. 오케이? 그래서 오류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학습자가 이제 틀린 문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문법 규칙을 습득하지 못했는지 그걸 파악하고 교수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뭐 이제 제 수업에서도 이 오답 해설 강의, 문법 오답 해설 강의 같은 거 할 때 특히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학습자들에게는 유용합니다. 문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language analysis, morphology and syntax, okay? Structuralist perspective are used to analyze the form and structure of words and sentences. For example, morphology analysis analyzes the form of words to understand their origin and meaning, while syntax analyzes the structure of sentences to understand their meaning. 오케이? 그래서 언어 분석에서도 형태학과 통사론에서요, 이 단어의 어떤 형태, 구조,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이 구조 기능주의 관점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태학에서 예를 들면 단어의 형태를 분석해서 어원과 의미 파악, 그러니까 prefix, root, suffix, 그래서 접두어, 어근, 전미어,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바로 이 structuralism, 구조, 시스템의 적인 접근을 하는데 역시 아직도 어원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통사론에서는 네,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의미 파악을 하는데 문법 문제 옳고 그름을 찾는 문법 문제는 대부분 통사론이 기반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스트럭처럴리즘의 약간 그 TGG 유형으로 바뀐 네, 그 구조 문법론 네,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해주고 analyze.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뭐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주는 작업을 할 때 했습니다. Yeah, and semantics, structural list perspectives are used to analyze the meaning of words and sentences. For example, semantic analysis, th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meaning of words and how the meaning of sentences is constructed. 네, 그래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할 때, 예, 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예, 분석하는데 의미론이 그때의 이제 어떤 그 기반을 이 structuralist가 제공을 했다, 리즘이 제공을 했다는 거죠. And language technology, yeah, machine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systems rely on language data analyzed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to perform transformation tasks. 그래서 뭐 우리 그 기계 번역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네, 고속도로 갈 때, 네, 그럴 때 이제 GPS에서 그 여성 음성 예,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됐을 때부터 해서 뭐 예, 뭐 워낙 많죠. 뭐 시리 하면은 네, 뭐 그러고 이제 가고 네, 이런 소통 쌍방향 소통의 어떤 그런 이 프레임워크를 예,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다. 예, 생각보다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So 그래서 좀 더 뭐 예를 들면 for example machine translation system to compare the sentence structures of two languages to establish translation rules and minimize grammatical errors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Okay? 네, 그래서 기계 번역 시스템이 문장의 어떤 두 언어의 문장 구조를 비교 분석해서 번역 규칙을 설정하고 번역 과정에서의 문법 오류 최소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peech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systems rely on speech data analyzed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to recognize speech and convert it into text. For example, speech recognition systems analyze the features of speech, yeah, and connect them to the structure or words and sentences to produce accurate recognition results. Okay? 네, 그래서 음성 인식 시스템의 이 구조 기능주의 관점에서 분석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로 변환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음성 인식 시스템이 그 작동되는 방식은 음성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을 단어와 문장 구조와 연결해서 정확한 인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 그 기계가 나와서 예, 뭐 음성을 주고받고 하면은 기술이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과정들에서 핵심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천 기술들이 합쳐져서 네, 어떤 상품이 제품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어떤 네, 뭐 지금 기반 시스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Other fields, 또 뭐 이 분야만 아니고 language therapy도 있습니다. Yeah, structuralist perspectives are used in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s. For example, speech therapists use a structuralist perspective to identify the causes of language disorders and development treatment programs. 네,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언어 치료를 이 구조 기능주의 관점에서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시 이제 펑션, 시스템적 사고였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능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disorders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Linguistic typology, structuralist perspectives a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languages. For example, linguistic typologists use structuralist perspectives to compare th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languages to classify language types. 그러니까 이게 영문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비교 이 언어 유형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또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형학이기 때문에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이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어떤 분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로망어, 아니면은 세머족, 우랄 알타이어족, 이런 식의 그런 유형화를 시킬 수 있는 작업도 이 structuralism이 제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So, conclusion. Structuralism continue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modern English studies and is applied in various fields, right? Do you agree? Although its influence is not as dominant as it once was, it is still recognized as a valuable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analyzing language.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과거만큼 큰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영어 예를 들면 그 독해를 할 때 수능 독해를 또는 편입 영어 또는 GRE, GMAT, AP 이런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될 때 이때 과연 이 structuralism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히 좀 고급 문법이라고 고급 문법이 필요한 영역인 수능부터 편입 영어나 GRE나 GMAT이나 AP나 이쪽 수업을 할 때 자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agent, voice agent, and 점이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익숙치 않는 용어이죠. 이거 이제 초창기에 넘어오면서 점이지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structural primacy.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key concepts in structuralism, agent, voice, and 이 structural primacy
이건 이제 이 structural primacy는 이거는 용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me definition, definition은 이 agent voice refers to the grammatical structure in a sentence where the subject performs the action indicated by the verb. You understand? Yeah, when the subject acts as the agent of the action, it's called the agent voice. Commonly used verbs in agent voice include do, make, performance, carry out, and similar ones. 오케이? 네, 그러니까 agent와 이 voice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요. 문장에서 이 주어, 그러니까 이 agent가 이제 보통은 주어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그래서 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의 주체다. 이거에 이제 비중을 이제 모두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생성문법,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에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어 중심적 사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작의 주체로서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행동이 그러니까 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능동태, 수동태,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gent라는 거는 주로 이제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using agent voice is as follows. agent voice object. Okay? 그래서 here agent just represents the subject, which performs the action. Verb indicates the action itself. 그러니까 voice이죠, voice. Voice indicates the action itself. Object represents the target or the recipient of the action. Okay? 그래서 agent는 이제 주어를 나타내고 동작의 주체이고요. voice는 동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고급 문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독해를 할 때 동사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너무 외워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영어는 뭐 동사가 아주 한국어 대비 극한으로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종류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가 품고 있는 함의와 중의적 의미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어는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영어는 표현 문자잖아요. 한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한 단어 안에서도 굉장히 문맥에 따라 갖고 여러 유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에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된 게 동사에 대한 그러한 느낌들을 다 잡아내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structuralism에서는. 그래서 그 주어의 어떤 그 주어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교한 이제 번역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모호함이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가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너무나 정교하게 들어갔다가는 시험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 전달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뭔가를 의미를 찾아서 자꾸 번역에 가까운 그런 걸 하려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언어에 이제 compare의 기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스트럭처럴리즘에서 주목했던 게.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언어적 특성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네,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네, 번역 의미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학습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자체, 그러니까 편입 영어나 뭐 이 정도 GR이나 GMAT 정도 수업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지간한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배경 지식, 백날리지가 충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동사의 뜻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구애를 받지 않을 때 가능해서, 그래서 고급 문법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 난해하거나 뭐 지적인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을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모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유용합니다. Anyway, so agents and voice are typically used in sentences where there is a clear subject or agent of the action. Okay, it's commonly found in scientific papers, reports, or contexts where it's important to clearly identify the doer of the action. Okay? 네, 그래서 명확한 주체나 동작의 주체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과학적인 논문 보고서. 네, 그래서 편입 영어나 수능 지문들도 여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를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유용하다. 예, 이해되시죠? And voice, the definition in structuralism, voice is sometimes refers to as voice, not verb. Okay? 동사인데 voice라고 부르는. Because it focuses on the nature of the action or states rather than the form of the verb. Okay? Voice is a term used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 or state expressed by the verb. 오케이?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verb가 아닌 voice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동사의 형태가 아닌 동작이나 상태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동사 파트를 다룰 때, 해석을 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상태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대부분의 타동사들도 의미가 통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사 학습 자체를 안 해도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비기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기너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고뇌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상태 동사를 해석하는 것은. In English verbs, there are two forms, active voice and a passive voice. In the active voice, the subject performs the action, while in the passive voice, the subject receives the action. 이건 뭐 아시죠? 능동태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수동태는 이제 행위를 받는. When describing these forms of the verb, the term voice is used to distinguish whether the subject performs the action or receives it. Okay? 그래서 이 voice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뭐 상태의 특성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그 특성이라는 게 이제 능동태냐, 수동태냐, just two forms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에서는 동작의 주체로 행동하고 수동태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설명할 때 verb보다는 voice로 그렇게 이제 잡아줍니다. Therefore, in structuralism, verbs are referred to as voice to emphasize the analysis of the nature of the action or states. This approach allows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action or state for analysis. 네, 그래서 동사를 voice라고 표현한 이유는 상태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지대, 점이지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points of primacy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structural, structural primacy, point of primacy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the term point of primacy is us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can be exp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cipline or approach. Okay, different terms may be used depending on the field or research area. Okay, 네. However, generally, the point of primacy of the structural primacy, commonly used considered more formal. 네, 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뭐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이제 언어학에서만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structuralism이라는 게 언어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용어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접근 방식이나 분야에 따라 가지고 뭐 theme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네. theme, theme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자체에서도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topic prominence군요. topic prominence. sorry. 네, 명칭. 요거는 이제 formal. formal이고요. 그 다음에 분야에 따라서 theme. 오케이. 그 다음에 theme이 있고, topic prominence. right. topic prominence. Okay? 이렇게 됩니다. I also used these terms are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often used to emphasize specific aspects of the structure of text or conversations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그래서 언어학에서 이제 이 theme이나 topic prominence라는 용어를 그 텍스트나 그 대화의 구조에서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강조할 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측면, 텍스트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요. 그래서 뭐 그냥 점이지대 그러면은 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게 이제 한 4가지 방식의 접근을 가지고 용어도 조금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structural primacy, point of primacy, theme, topic prominence, 이렇게. Therefore, the choice of terminology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of research field. Yeah, research field. However, yeah, generally point of premise or structural premise are the most commonly used yeah, terms. 네, 그래서 문맥이나 뭐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네, research area 예, 그렇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쓰인다. So, yeah, point of premise or structural premise, yeah, theme, topic, prominence, definition. The term structural premise in English grammar refers to an approach in syntactic analysis that assumes specific structures or patterns have particular grammatical functions. Yeah, structural premise posits that grammatical structures perform certain functions. Yeah, so which are determined by the positional or form of those structures. Okay? 야,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이 구조주의의 점이지대라는 용어가요. 구문 분석에서 특정 구조나 이 패턴이 특정한 문법적 그 기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이 접근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절미지대는 이 문법적 구조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당 구조의 어떤 위치, 네, 뭐 형태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점이지대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For instance,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under the structural premise approach, each element within a sentence is assumed to fulfill a specific grammatical role based on its position. Okay? For example, the subject is assumed to appear only in the subject position, and the object is assumed to appear only in the object position. 예, 그러니까 그 구조주의 점이지대를 적용했을 때 문장 내의 각 요소는 특정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한다. 네, 이런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어는 주어의 위치만 나타날 수 있고 목적어는 목적에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을 이제 점이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보통 수업을 할 때 주어는 동사 앞에 온다 그래서 동사 중심으로 놓고 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발상이 이제 이 점이지대라는 기반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네, 선정해 주는 것을 부르는 네, 전문 명칭입니다. According to these assumptions, the structure of a sentence determines its function, and this structural approach plays a crucial role, yeah, in interpreting and analyzing sentences.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While structural premise aids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grammar rules, it should be applied flexibly depending on context and situation. 이러한 가정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역할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적 접근, 이거는 문장의 해석과 분석에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주어가 뭐고, 뭐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주의의 이 점이지대는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요. 네. 현재 그러니까 좀 유연한 적용. 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정불변적 성격보다가는 네, 좀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불러주지만 네, 의미나 상황으로는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단어들이 받아주는 어떤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approach provide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grammar rules, but may not be applicable in all cases. Therefore, structural analysis should be complemented with other analytical methods to ensu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이제 문법 규칙의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긴 했는데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방식들하고서는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서, 네, 그래서 다른 방식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었다. 네, 그게 이제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의 어떤 그 탄생 배경이기도 합니다. And the importance of agent voices and voice and the structural premise in structural leads. Sentence meaning analysis, agent voice, and point of premise. Point of premise play crucial role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ntence.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Okay, yeah. 자, 그래서 so far we have talked about structural grammar. 지금까지 네, structural grammar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가능한, 네,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 우리가 통칭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분야들의 컬렉션, 모음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학습을 적어도 한다고 하면 구성 요소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트럭처럴리즘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 분야로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네, 보다 좀 더 기본적인 거, 비기닝 파트에서 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비기닝 파트에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나의 수준에 맞게 맞는 어떤 문법 유형 파트를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학습의 자율권을 확보할 방법이 있으시다. 그거를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And next, let's look at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which took over from structuralism in the history of modern English grammar. Okay? Now, so that, expect next video. Okay? Thank you so much.